멋있다. 맛있지? 샌프란 공원 너무 예쁘다. 엄청 밝고 모던하고 깨끗한 느낌. 빨간파. 샌프란시스코 공원 국내선에서 우버나 리프트를 타려면 층으로 이동해야 해요. 와, 벌써 날씨 엄청 좋다. 완전 따뜻해. 공항에서 이제 우버를 타고 시내로 들어오는 길은 산이 이어지고 옆으로는 바다가 보여서 순간 한국의 해안도로를 달리는 것 같더라고요. 오기 전에 가장 궁금했던 건 샌프란시스코의 실제 모습이었는데요. 샌프란시스코가 요즘 홈리스와 치안 문제로 워낙 자주 언급이 되는 도시잖아요. 특히 텐더로인에 대한 영상을 많이 봐서 실제로는 또 어떨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여행을 해보니까 텐더로인처럼 분위기가 좋지 않은 구역이 있긴 하지만 미디어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장면이 역시 샌프란시스코 전체 모습은 아니더라고요. 이번 샌프란시스코 여행을 마치고 나서는 아니 이 예쁘고 활기찬 도시를 왜 망해간다고 말하는 거지? 라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제가 이번 샌프란시스코 여행에서 묵을 호텔은 줄리안 샌프란시스코라는 곳이었는데요. 오래된 건물을 리모델링한 작은 부티크 호텔인데 객실이 비교적으로 깔끔했고 노필과 유니언 스퀘어 사이에 있어서 위치도 괜찮았어요. 제가 예약했을 때는 2박에 300불 정도로 주변 호텔보다는 가격이 비교적 합리적인 편이었고 실제로 가보니 직원분들도 굉장히 친절하시더라고요. 또 아침에 커피와 과일, 간단한 베이커리도 준비되어 있고요. 그런데 가장 아쉬웠던 점은 방음이에요. 복도에서 밤늦은 시간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렸거든요. 그래서 음악이나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 꼭 챙겨가셔야 할 것 같아요. 여기서 티켓을 살 수도 있지만 여기 미니 패스 티켓 보면은 원데이 패스는 15불인데 다 포함되어 있는 거고 이것만 타려면 $9거든요. 샌프란시스코의 케이블카 하면 대표적인 역이 파월역인데요. 그런데 여기는 유명한 포인트라 굉장히 줄을 오래 서야 해요. 그래서 저는 파월역 대신에 호텔에서 가까운 캘리포니아 스트리트 노선을 탔어요. 특히 노필 언덕을 내려가면서 금융가의 고층 빌딩을 볼 수 있어서 경치가 너무 좋았고요. 이렇게 바깥쪽 발판에 서서 손잡이를 잡고 또 달릴 수 있다는 것도 케이블카의 묘미인 것 같아요. 케이블카를 탈 때는 케이블카 표지판이 있는 정류장에서 기다리다가 차량에 오면 손을 들어서 탑승 의사를 알려요. 보통 케이블카는 도로 중앙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도로를 가로질러서 케이블카를 탑승하면 돼요. 다만 차가 가득 찼다면 정차하지 않고 바로 지나갈 수 있어요. 케이블카에서 내려서 필츠 커피로 향했는데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된 커피 브랜드라 꼭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보통 저는 달지 않은 라떼나 마차를 많이 마셔서 시그니처 메뉴인 민트 모히또 커피가 과연 맛있을까 싶었는데 한 모금 마시자마자 생각이 완전 바뀌었어요. 너무 달지도 않고 부드러운 커피 맛에 생 민트향이 산뜻하게 올라오는 정도라 민트향이 크게 거부감이 들지 않았고 주문한 음료 중에 제일 맛있었고 다음에 가도 다시 마시고 싶은 메뉴였어요. 띠미 어때? 맛있지? 민트 향이 강하지 않은데 근데 커피 같지도 않아. 뭔가 깔끔한 밀크티 같은 느낌? 맛있다. 이거는 진저 뭐지? 허니 엄청 달아. 커피 들고 페리빌딩으로 건너가 볼게요. 페리빌딩은 1898년에 문을 열었는데요. 금문교와 베이브리지가 생기기 전에 베이 건너편에서 온 사람들이 페리를 타고 이곳에 도착했대요. 오늘은 토요일이라 세러데이 마켓이 열린다고 해서 와봤어요. 근데 엄청 크게 열리는 것 같아요. 페리타워 들어가기 전인데도 이미 이렇게 가판에서 판매하는 것들이 많아요. 사람 진짜 많다. 현재는 페리터미널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양한 베이커리와 레스토랑이 들어선 마켓플레이스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뒤쪽으로 나가면 베이브리지와 바다가 보여서 배를 타지 않더라도 둘러볼만 해요. 미국 여행하실 때 주말 일정이 맞는다면 파머스 마켓은 한 번쯤 꼭 가보시는 걸 추천해요. 보통 토요일에 열리거든요. 현지 사람들이 어떤 재료를 사고 어떤 브랜드가 인기가 많고 또 주말 아침을 어떻게 보내는지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무료 액티비티인 것 같아요. 여기 뭔데 이렇게 줄 서 있는 거야? 커피. 근데 되게 맛있나 보다. 줄 서서 먹는 거 보니까.
빌딩에 들어가 보니 또 다른 층이 있더라고요. 저도 올라가 보고 싶었는데 직원분께 여쭤보니 위층은 주로 사무실과 행사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고 제가 방문한 주말에는 일반 관광객에게는 오픈되어 있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와, 너무 분위기 좋다. 오늘 세러데이 마켓이라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긴 한데 건물들도 너무 예쁘고 이런 야자수랑 날씨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유명한가 보다. They've merged Clipper. A credit card tag works the same. So if you've got Apple Pay, and with that, if you've got Clipper in your digital wallet, I would recommend that you just tag on with a card. Right? We're here at C. You're gonna go down. 줄은 여긴데 한 바퀴 삥 돌아서 저기 선착장까지. 저 끝에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탈 수 있을까? 근데 먼저 탄 사람들이 저 위에 야외 좌석에 앉아서 야외에 앉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탔으면 좋겠다. 소실리토 가면은 또 뷰 포인트도 있고 귀여운 맛집들도 많아서 가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페리도 타고 싶은데 관광용 페리보다 이게 훨씬 저렴하게 탈 수 있어요. 이거 타고 갈 거예요. 한 카드로 여러 명이 결제를 할 때는 이쪽 라인으로 오면 된대. Come on up, guys, if you're ready to go. Tickets out, Clipper cards out. For two? Two? Yeah. So right here, and then you're going to do this other machine over here. Come on up. 처음에는 배 안에서 앉아서만 가야 하는 줄 알았는데 야외 갑판에 서서 가도 괜찮더라고요. 오히려 난간에서 보는 풍경이 훨씬 좋았어요. 제가 탄 배는 배 입장에서 오른쪽 바다 방향 갑판이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을 볼 수 있는 뷰였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특히 갑판에서도 오른쪽 방향의 금문교 뷰를 즐기기에 가장 좋았어요. 맑은 날씨에 알카트라즈 섬부터 금문교 샌프란시스코 스카이라인까지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뷰 포인트라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3층 덱도 있어요. 그리고 꼭 자리하지 않고 서서 탈 수 있어서 급하게 타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서서 보는 게 더 나은 듯? 근데 한 30분 정도 가니까. 우와, 예쁘다. 엄청 평화로운 느낌. 소살리토에 도착해서 먼저 방문한 곳은 길리거스 포켓집이었어요. 관광객이 모여있는 워터프런트에서 조금 안쪽으로 들어간 작은 로컬 포켓 가게인데요. 하와이안 스타일로 양념한 회를 무게에 따라 주문할 수 있는데 저는 스몰 사이즈로 2개를 주문했는데 스몰 사이즈 하나가 1인분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포켓을 픽업하고 그 다음으로 간 곳은 소살리토 고메 델리예요. 1975년부터 그리스 출신의 부부가 오랫동안 운영해온 델리라 벌써 51년이나 된 노포더라고요. 메뉴는 이탈리아식 샌드위치부터 이로, 바클라바 같은 그리스 음식까지 다양하고요. 빵과 고기, 치즈, 채소를 직접 고르면 주문을 받으신 뒤에 샌드위치를 하나씩 만들어주세요. 기다리는 동안 제 뒤에 있던 분도 카메라를 들고 계셔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는데요. 여기 로컬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소살리토에서 가볼 만한 장소랑 뷰포인트도 알려주셨고 이 집은 로컬들이 찾아오는 어텐틱한 곳인데 어떻게 알았는지도 물어보시더라고요. 어텐틱하다고 하면 약간 현지, 찐맛집 이런 뉘앙스인 것 같아요. 기다릴 만큼 샌드위치도 너무 맛있었지만 모르는 분과 또 이렇게 우연히 만나서 한참을 이야기 나누던 게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아요. 한 30분 정도 기다린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노부부 두 분이 운영하는 곳이라 주문 받고 바로 만들어주셔서 시간은 꽤 걸리는데 진짜 동네 분들이 오는 로컬 맛집이래요. 속도가 빠른 곳은 아니라 여러분은 식사 시간 살짝 피해서 방문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Hi, can I get a prosciutto with sourdough French rolls and one gyro, please? Yeah. 빵이 완전 고소하고 맛있어요. 심플한데 맛있는 샌드위치 있죠.
점심을 먹고 수살리토 다운타운 쪽으로 걸어갔어요. 작은 기념품 샵, 카페, 아이스크림 가게들이 많이 있었고 바다에는 요트들이 떠 있고요. 샌프란시스코에서 페리로 30분 정도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곳이라 또 신기하더라고요. 약간 고즈넉한 부자 동네 느낌? 관광지이긴 하지만 복잡하지 않았고 동네가 너무 예뻐서 반나절만 둘러보기에는 조금 아쉽더라고요. 다음에는 여기서 하루 정도 묵어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기념품 샵에서 마그넷도 하나 샀는데 여러분은 여행지에서 어떤 기념품들 모으세요? 아까 만난 로컬분이 추천해주신 금문교 전망대로 이동하고 있어요. 소살리토 브리지웨이 정류장에서 골든게이트 트랜짓 120번 버스를 타고요. 알렉산더 에비뉴에서 내리시면 돼요. 완전 예뻐. 여기 산길 꼬불꼬불 찻길인데 다들 걸어서 여기서 버스에서 내려서 걸어서 뷰포인트까지 가더라고요. 여기서 한 10분 정도 걸어가면 된대요. 저도 처음에 이 갓길로 가는 게 맞나 싶었는데 길이 아닌 것 같은 길로 가는 그 느낌이 맞아요. 전망대에 도착하니까 로컬분이 왜 이것을 추천하셨는지 바로 알겠더라고요. 사진과 영상으로 사실 금문교는 너무 많이 봐서 익숙한 다리인데도 이렇게 실제로 눈앞에 있으니까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여행하다 보면 아, 내가 지금 정말 이 장면에 들어와 있구나 하는 느낌이 확 들 때 있잖아요. 이렇게 바로 앞에서 골든게이트를 보다니 너무 예쁘다. 여기 뷰포인트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분이 소개시켜준 뷰포인트는 이 언덕 위로 가는 거였는데 버스를 타고 오면은 여기가 더 가깝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운타운까지 파노라마 뷰로 보이고 바로 옆이 골든게이트. 여기 화장실도 있어서 쉬었다 가기 좋고 차 타고 오기에도 좋고. 지금 금문교 골든게이트를 건너고 있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여기 다리 위는 걷기 좋은데 바람이 보이는 것처럼 엄청 세게 불고 차들도 쌩쌩 달려서 조금 시끄럽긴 한데 걸을만한 것 같아요. 근데 샌프란시스코가 따뜻하긴 해도 바람이 엄청 분다고 했거든요. 맞아, 진짜 바람 불 때는 되게 쌀쌀해요. 샌프란시스코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상징인 이 골든게이트 브릿지는 다리 색 때문에 이 이름이 붙은 게 아니래요. 태평양과 샌프란시스코만을 연결하는 골든게이트 해협 위에 놓여서 금문교라는 이름을 갖게 됐다고 해요. 다리의 실제 색 이름은 인터내셔널 오렌지인데 주변 언덕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바다, 하늘, 안개 속에서도 잘 보이도록 이 색깔을 선택하게 됐대요. 1937년에 개통됐고 완공 당시에는 세계에서 가장 긴 헌수교였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거기서부터 걸어와서 지금 한 37분. 사진 찍으면서 걸어서 좀 걸리긴 했는데 아마 3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다리를 다 건너면 남쪽의 웰컴 센터와 라운드하우스 카페에서는 금문교를 바라보면서 커피나 간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데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예요. 다리 위에서는 거대한 구조물을 가까이에서 보는 재미가 있고 또 건너편에서는 전체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기 정말 좋더라고요. 특히 뒤로 다리가 크게 들어오는 사진을 원하신다면 이쪽 사진 포인트 놓치지 마세요. 저는 여기서 버스를 타고 다운타운까지 이동을 하려고 뮤니패스로 탈 수 있는 28번 버스를 탄 뒤에 30번으로 환승을 했는데요. 제가 방문한 날은 춘절 행사 때문에 뮤니패스가 무료로 버스를 탈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은 도시 여행을 하실 때 혹시 행사 기간과 겹친다면 해당 대중교통 웹사이트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이나타운으로 넘어가는 중인데 차이나타운도 일찍 문을 닫아서 사실 저녁 늦게 가는 거는 좋진 않은데 오늘은 루나 뉴 이어즈 페스티벌이 있어서 늦게까지 폭죽 터트리나 보다. 이탈리안 동네인가 보다. 엄청 이탈리안 레스토랑이 많고 뭐 피제리아, 젤라또 여기인 것 같은데? 축제 분위기를 직접 보고 싶어서 차이나타운 쪽으로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 입구에서 바로 돌아 나왔어야 했어요. 영상에서는 현장의 분위기가 잘 전달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실제로 골목마다 사람이 꽉 차 있었고요. 거리 곳곳에서 폭죽이 터지고 막 연기까지 올라오니까 어느 쪽으로 이동해야 할지 판단도 잘 안 서더라고요. 영상에서 들리는 파다닥거리는 소리가 바로 길 위에서 터지는 폭죽 소리였어요.
샌프란시스코의 차이나타운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실 어딜 가도 차이나타운으로 연결되는 느낌이라 벗어나기도 쉽지 않았는데요. 밤에 열리는 행사가 있다면 보다 주의해서 여행하세요. 가족 단위의 방문객도 많고 아이들도 많았지만 아이를 데려오기 적합한 곳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차이나타운의 정신없는 상황에 지치고 배도 고파서 근처에 갈 수 있는 곳 중 화덕피자집으로 들어갔는데 식당 이름은 델 포폴로였어요. 샌프란시스코 하면 유명한 사워도우가 쫄깃하고 화덕에서 또 구운 피자라 너무 맛있었는데 서버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이 식당이 2012년대 푸드트럭에서 시작을 했고 2015년부터 이 매장에서 10년 넘게 운영을 하셨대요. 너무 맛있게 먹고 온 곳이라 추천해드릴 생각에 너무 설렜는데 현재는 냉동 사워도우 피자 사업에 집중하고 있어서 아쉽게도 지난 5월 8일에 문을 닫았더라고요. 와, 진짜 맛있겠다. 미국 서부의 일부 마켓에서는 판매 중이라고 하니까 서부에 거주하신다면 한번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주문이 계속 들어와. 진짜 인기 많다. 그리고 여기 지금 거의 다 로컬들이 온 것 같고 꽉 찼어요. 이 늦은 시간에도. 이렇게 1일차 일정이 마무리되었는데요. 같은 샌프란시스코 안에서도 다운타운과 워터프론트 그리고 소살리토 분위기까지 완전히 달라서 유난히 더 알차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샌프란시스코 오기 전에는 워낙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걱정도 했지만 너무너무 좋았던 순간이 많아서 첫날이 끝나기 전에도 여기는 꼭 다시 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샌프란시스코의 여행 영상과 실용적인 또 여행 팁 계속 올라올 예정이니까 구독해두시고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시고요. 혹시 샌프란시스코 가이드북이 필요한 분들은 댓글로 한번 알려주세요. 반응이 많으면 제가 한번 제작을 해볼게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